네, 먼저 지금 새누리당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미국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할 경우에 국정원의 조직 편제 기능이 공개가 된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도 비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이 그렇다면 공개가 대원칙이지만 부분적으로 비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 정보위가 비공개인 것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정보기관의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국회 정보위도 선별적으로 비공개하는 게 맞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정보위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고, 더군다나 이건 정보위가 아니고요.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고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와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걸 의제로 올려서 표결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법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이콧하는 건 일단 얘기가 안 되고요. 미국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5, 60년대 냉전 시대 CIA가 저질렀던 전 세계적인 규모의 불법에 대해서 70년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문제가 국가적인 난제로 등장을 해서 미국은 이것을 상하원의 공개 청문회로, 그것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국민들 앞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CIA 정화 작업이 전개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정화를 했는데도 최근에 보듯이 2003년도에 2000년대 초에 우리가 봤듯이 끊임없이 정보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라크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이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음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이 통제의 문제가 있는데, 통제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공개 이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고요. 공개 이외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조가 개문발차를 하면서 시원찮은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의 국조를 통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정보의 여러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언론들이 별로 주목을 해주지 않고 또 쓰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나와서 그랬을 겁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세훈 무죄 공작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 데다가 법무장관 자체가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하루 종일 공소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법원의 간부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공소권 남용으로 해가지고 불구속과 기소유예가 남발이 되면서 증거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경찰청의 국조를 통해서 검찰이 내놓은 서울청의 그 사이버 수사대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해적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김용판마저도 무죄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고, 이게 국정조사가 아니면은 127시간의 CCTV가, 오디오와 비디오가 다 탑재된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건데, 저희 여러 의원들이 열심히 뒤진 결과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던, 또 검찰 기록에도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소중한 오디오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조작한 해적판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뻔뻔한 행태를 심지어는 경찰청 간부들의 입을 통해서, 경찰청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국조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입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권영세 파일을 통해서 해적판이 너무나 많이 NLL 대화록이 해적판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다는 끼워 맞추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2월 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정문원 의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지적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적이 돼서 이건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정도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성인권 문제가 얼마나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조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여성인권 문제를 주장하는 상당히 인식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공소장 유출 문제는 내부 감찰이 40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벽에 부닥쳤다는 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아까 지적한 대로 공소권 남용으로 해서 불구속이 남발이 되면서 지금도 증거가 인면 중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12월 11일 역삼동 사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막았던 사람이 김용판으로 알았는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그 당시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김용판과 함께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조작을 했던 최현락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면서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영전을 했고 130일 동안 경찰 수사를 붙잡으면서 허송세월을 하게 만들었고 한 제2차 수사 조작의 주범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소돼야 할 최현락이 수사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130일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게 해서 수사를 방해했는지 수사 조작을 했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정조사의 의제로 등장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매관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7시간 동안의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 수사와 은폐 과정의 비디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증거의 보고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길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연구를 해야 할 정도가 됐고요. 어저께 나왔던 정말로 소중한 기록은 12월 16일 9시 그리고 오후 6시 반, 오후 9시에 김용판이 주재하고 최현락 등등 수사 라인이 참석한 회의가 서울경찰청에서 있었고 이것이 김무성 본부장, 박근혜 후보, 박성규 대변인 그리고 국정원의 보도자료로 이어진 파이프라인이 정보의 파이프라인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천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박영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